최근 지역 간 국가 간의 상호 연결이 강화되면서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유례없을 정도로 상호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가 간의 상호 의존 관계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모든 인간은 세계 시민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세계 시민주의가 주요 담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세계 시민주의의 기원은 이 뒤에 문제 푸는 데는 뭐 별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배경, 세계 시민주의의 개념, 그것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기원은 고대 그리스 때로 올라간다.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 디오니게스는 디오니게스 세모.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디 출신입니까? 물어보면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금욕적 태도를 추구하며 세속적 가치를 부정했던 디오니게스는 참된 가치와 거짓 가치만의 차이만이 유일한 구분이고 참과 거짓 이외에 다른 구분은 쓸데없다고 여겨서 다른 구분 뭐 성별, 출신 지역, 학력, 생김새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어 어디 출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같은 인간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국적 구분하지 말아요. 출신지 구별하지 말아요.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치적 공동체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관습이나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적 공동체를 추구한 것이다. 세계 시민의 개념에 해당되는 우주적 국가의 시민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현대에는 세계 시민, 그 당시에는 우주적 국가의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인류를 세계 시민으로 전향, 바꾸려고 했었다. 키니코스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이후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이성적 원리에 의해 구성된 우주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스토아 학파로 이어졌습니다. 키니코스 학파의 사상은 스토아 학파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이어져도 어떻게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름이 바뀌지 않았을까? 키니코스 학파의 철학을 받은 스토아 학파의 철학의 창시자 제논은 사람 이름이니까요. 제논 씨, 스토아 학파, 온 인류가 동료 시민이다. 기존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의 삶과 방식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세계 공동체를 지향했다. 그러니까 국경을 없애자 뭐 이런 느낌도 있어. 세 번째 달라. 제논 이후의 초기 스토아 학파는 밑으로 내려갔더니 니은 로마 시대의 학파는 우리가 할 일은 키니코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의 차이점이 아니라 초기 스토아 학파랑 고대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 얘네 구분하라는 거구나 이거지. 초기의 스토아 학파는 제논의 이상주의를 일부 수정해서 우주 혹은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기존의 정치체제인 폴리스를 거부하는 거라고 여기지 않았다. 제논이 말한 대로 우주 혹은 자연에 일치하는 삶을 살더라도 기존의 정치체제 폴리스를 거부하는 거라고 여기지 않았다. 기존의 정치체제 폴리스를 어떻게 인정하고 수용했다. 이거지. 이건 제 생각에는 그냥 근본적으로 너무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국경을 없애자가 제논이라고 하면은 땅에 금 거놓은 거 정치체제는 일단 인정은 하고 그런 느낌인가. 이들은 인류의 공동선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폴리스든 다른 폴리스든 세상에 어느 곳이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았다. 너의 정치체제, 나의 정치체제, 너의 정치신념, 나의 정치신념이 달라도 된대. 제노는 아니었어서 초기 스토아 학파는 세계 시민권을 우주 혹은 자연의 법칙에 일치해서 사는 자에 한정하고 에헤 모든 인류가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아니네. 조건이 있어. 인류 전체의 유익을 우선으로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탄 자체를 동일시한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는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 세모 뭐래요?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 자체를 동일시했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도 역시 정치 체제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가자야. 로마라는 나라 내비두고 이거야. 제노는 아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이성을 가진 온 인류로 확장을 했고 초기 스토아 학파보다는 조금 늘어났을 수 있겠네. 로마에 대한 소속감, 애국심을 강조했다. 국경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동심원에 비유해서 스토아 학파 철학자 히에로클레스는 동심원, 원의 중심은 같은 원이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지역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나라 이름 달라도 돼. 폴리스 달라도 돼. 국경이라고 해서 땅에 금거나도 괜찮아. 그래도 세계 시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거지. 무엇을 통해? 동심원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지역적 소속이 없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연속적인 동심원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해라. 그에 따르면 가장 내부의 원은 우리 자신, 두 번째 원은 가족, 세 번째 원은 친족, 네 번째 원은 이웃과 동료 시민, 이웃한 도시의 주민들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원, 그러니까 히에로클레스 중심에 내가 이렇게 있고 또 원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야. 이거는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짓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이거 세계 시민주의랑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또 말을 하나 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동심원이 가능한 한 중심을 향해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그치.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사람들이 달라.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사람들이 달라. 근데 우리의 목적,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얘네들을 최대한 나한테 가까이 끌어오는 거야. 최대한 나한테 가까이 끌어오는 거야. 그러면 결국 하나이지 않겠어? 이런 거지. 세 번째 원에 속하는 사람이 두 번째인 것처럼 그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히에로클레스가 생각하는 세계 시민인 거다. 그러니까 국경이 달라도 괜찮은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국경이 다르고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가까이 와 친하게 지내. 괜찮아. 내가 너 받아줄게. 이거지. 네 번째 달라.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선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좋았어. 첫 번째, 스토아 학파 일단 뭐뭐 한 사람만 제한을 걸었었거든.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우주가 이성적 원리에 구성되어 있고 인간도 이성적이라는 형이상학의 전제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 조건을 그렇게 걸어놓으면 어떡하니? 하지만 나는 네 생각과 다른데 형이상학적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주의는 정립되기 어렵다. 둘째,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는 뭐라 그랬어?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 중심으로 로마에 대한 애국심마저 막 강조하고 그랬지.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가 로마 제국과 코스모폴리스를 동일시하여 세계 시민주의가 로마의 패권주의에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마를 중심으로 이런 거지. 진짜 세계 시민주의면 세상에 중심이 없을 텐데 왜? 다 평등하니까.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하니까 로마의 패권주의에 동조하고 있는 거다. 한편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 개념은 태생적으로 일단 모순이 있대. 오? 충격적인데? 태생적인 모습 뭘까? 시민은 정치적 공동체로서 폴리스를 전제로 한 개념인데 세계 혹은 우주 만물을 포괄하는 보편적 질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민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동체로서 폴리스를 전제하는데 세계 혹은 우주는 만물을 포괄하는 보편적 실체이니까 개별적인 존재가 보편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대. 어디에 속해 있으면서 어디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다 받아주겠다, 다 똑같다 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지. 본래 디오니게스가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고 한 것은 디오니게스 초반에 나왔던 아저씨 다시 나오죠. 어떤 정치적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표현했는데 그렇지. 디오니게스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토아 학파는 이성의 원리라는 법칙으로 다스려지는 우주적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역적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 모순을 자초한 겁니다. 얘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난 남자이길 원해요 라고 하면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이거인 거야. 난 어린아이로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어른이 되려고 애쓰는 거지. 그런 느낌인 거죠. 스토아 학파의 세계 시민이 가진 모순은 오늘날 세계 시민주의에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야, 오늘날의 세계 시민주의 이것도 온통 모순 덩어리지 뭐. 세계 시민의 기본은 세계 시민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도덕적, 정치적 고려 기본 단위로 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도덕적 위상을 가진다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개인의 관점과 인류의 관점이 달랐을 때 갈등 소지를 남기고 있다. 무슨 말이냐? 너네 개인 하나하나로서 가치가 있고 중요해. 존중해 줄게.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 볼까? 좋아. 근데 우리 모인 이 생각과 개인의 생각이 다르면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전제는 개인이 다 중요해. 니들이 하나하나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얘기해 놓고 뭉쳐서 너는 왜 우리랑 생각이 달라?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시민주의의 모순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주의는 어쨌든 인권, 환경, 빈곤, 전쟁 등 현대의 여러 현안을 기존의 국가 중심의 사고와 행위를 뛰어넘어서 세계의 여러 문제를 인류 전체를 위한 보편적 가치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있게 해줍니다. 라는 것들.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의의는 있다. 됐을까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 1, 2, 3번 조금 복잡할 테지만 시간은 충분히 드리고 설명도 다시 할 거예요. 시작! 1번 키니코스 학파는 두 번째 단락에 그 얘기 있죠. 폴리스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가 아닌 자유로운 자연적 공동체를 추구했다. 괜찮죠? 히에로클레스는 세 번째 단락이 지역적 정체성과 소속감이 세계 시민이 되는 걸 가로막지 않는다. 그냥 이거를 포기하는 거는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스토아 학파에서는 네 번째 단락부터
세계 시민주의는 우주가 이성적 원리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전제가 없어도 정립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 우주가 이성적 원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성적 인간만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3번 틀리지. 디오니게스는 여러 군데 나왔는데 첫 번째 달라. 출신 배경에 따라 인간을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오직 뭐만 필요하다?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만 필요하다. 모든 인간을 세계 시민으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 시민이지. 오늘날의 세계 시민주의는 마지막 5번째 단락에서 오늘날 나왔죠? 개인의 관점과 인류 공동체를 위한 관점이 달랐을 때 너도 최고고 이것은 최고의 목표고 서로 그런데 달랐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 소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 틀린 건 5번. 맞다 틀리다를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 안 되면 몇 번째쯤 있었지 그런 것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려면 전체적으로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라는 거는 확인해 놓으셔야 되겠지. 기역 니은에 대해서 비교하면은 기역은 초기 스토아 학파였고요. 니은은요 로마 시대의 스토아 학파 이야기였었죠. 적절한 것 찾기. 기역은 초기에는 우주의 법칙에 일치해서 살지 않더라도 아니야. 기본적으로 우주 법칙에 맞아야 돼. 탈락.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세계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럴 리가. 오히려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는 로마 패권주의를 옹호한다고 비판받았었는데 2번 틀리지. 3번 기역 니은 모두 자신이 속한 폴리스에 대한 애국심 이야기한 거는 로마 스토아 학파죠. 기억 탈락. 세계 시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 정치 외면했다? 아니요. 둘 다 정치 체제 포기할 필요 없다라고 했지. 정답은 5번인가 보네요. 기존의 국가 체제를 인정하면서 괜찮아. 기존의 국가 체제, 다른 말로 기존의 정치 체제를 인정하면서 인류를 위한다라는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이게 오류입니다. 라고 얘기는 했었고. 다음 3번. 누스바눔의 입장에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치 철학자 누스바움은 스토아 학파의 세계시민주의 이상을 이어받아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는 개인을 전 인류와 가깝게 만드는 것. 아까 동심원 그리면 막 이렇게 끌어당겨. 그 느낌 나는데.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든 우리가 만나게 될 인류를 낯선 생김새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인식하는 방법을 주로 배워야 하며 낯선 인류라도 기꺼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서로 구분짓지 말아요. 그렇다고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또 이것만 보면은 뭐예요? 스토아 학파랑 또 똑같은 얘기지. 스토아 학파랑 또 비슷하죠? 그녀에 따르면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된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부분 요소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게 마땅하다. 어느 출신인지 물어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더 가치 있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 너 어디에서 왔어? 어느 나라 출신이야? 관심을 갖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거 알아내서 차별하고 구분짓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인류에게 더 유익한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어느 것이 인류 전체에게 유익한가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인류 전체의 유익을 우선으로 하는 스토아 학파. 괜찮아. 낯설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류가 동료 시민이다. 스토아 학파 제논의 입장. 제논 그치. 그 말은 맞네 그려. 라고 하겠죠. 지역이나 국가와 관련된 정체성 포기할 필요가 없어.
스토아 학파랑 비슷하다 그랬죠? 세계 혹은 우주라는 보편적 실체로서의 정체성 추구하면서 너는 세계의 일부지. 너는 우주의 하나지. 우리 모두 우주 하나에 속해 있는 똑같은 사람이지. 정체성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공동체 정체성, 정치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 괜찮지. 세계 시민 교육의 목표는 개인을 전 인류와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히에로클레스, 동심원 중심에 가깝게 모이도록 한다. 괜찮죠? 틀린 건 5번인데 어딘가 볼까? 우리가 만나게 될 인류를 낯선 생김새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세계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 헛소리하고 있어.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로마 시대 스토아 학파는 로마의 패권주의를 옹호한다고 비판받고 있었는데 영향력 행사하는 집단의 이해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 완전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닌 거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틀린 얘기 5번. 됐는가? 잠시만요.